다음의 글은 오요한 신부님의 인터넷 사이트의 성서 속의 민족의 팔레스티나의 는 후리족의 땅이라는 기사의 전문입니다. 후리족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코카서스 남부 및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기원되었다. 아람족에 앞서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살았던 그들의 역사는 기원전 1550년을 분기점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이전에는 고향 땅을 떠나 남서쪽 방면에 위치한 고대 근동 지역으로 대거 이주해 오는데 그치지만 그 지역에서 일정 세력을 형성한 후에는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후리족은 우르 사망조 시대, 기원전 2150년에서 2000년과 이신 라르사가 주도권을 잡던 시대,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800년의 여러 자료에서 그 이름이 많이 나타나지만 기원전 18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마리의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된 하나 도시의 계약 문서에서 처음으로 민족으로 언급된다. 아마 이 무렵부터 후리족은 메소포타미아 상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 많이 이주해 살면서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헷 왕국의 하투실리 1세가 다스리던 시절인 기원전 1635년에는 후리족의 군대가 소아시아를 침입하였고 헷 왕국의 무르실리 1세가 바빌론을 치기 위해서 시리아를 경유하던 기원전 1595년에는 후리족의 저항을 거세게 받아야만 했다.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온 후리족은 급기야 기원전 15세기 초에 길리리아에서 왕권을 잡았고 병거를 다룰 줄 아는 인도 아리안들과 함께 미타니 왕국을 세워 상부 메소포타미아와 아시리아를 한 세기 이상 석권하고 이집트 왕과 맞먹는 권세를 누렸다. 이 왕국의 공식 언어가 후리어가 될 정도로 후리족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미타니 왕국은 전차를 끄는 말들을 기르고 훈련시키는 기술을 고대 근동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미타니 왕국은 기원전 1450년 사오샤탈 왕 때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는 시리아의 영유권을 두고 이집트의 투트모스 3세와 전쟁까지 치렀다가 패함으로써 유프라테스 강 서쪽 영토를 상실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약을 맺음으로써 알레포와 북부 시리아를 다시 다스릴 수 있었다. 그 후 미타니 왕들은 이집트의 공주를 시집 보냄으로써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1370년 미타니 왕국은 그 나라와 동맹을 맺은 길리리아를 견제하느라 정상적인 길을 피해서 유프라테스 강 북쪽으로 돌아서 쳐들어온 헷 왕국이 수필루리 우마 왕에게 정복됨으로써 속국으로 전락하는 비운을 맛보았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되지 않아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고는 아시리아의 영토로 편입됨으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미타니 왕국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후리족은 그 시기를 전후해서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비롯하여 팔레스티나 지역에까지 퍼져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집트 신왕국 이후의 문서에서 팔레스티나 후리를 후리족의 땅, 후루의 땅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성서에서 후리족이라는 말 대신에 호리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명칭은 세일산이나 에돔 지역에 거주하였던 원주민 창세기 36장 20절부터 21절, 29절부터 30절의 이름과 혼선을 빚었던 관계로 점차 호리족의 한 지역을 다 가리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히위나 여부스로 그 이름이 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후리족은 호리족이 사는 에돔 지역이 아니라 히위족이 살았던 요르단강 서쪽 지역에 주로 거주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증거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히위족은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여호수아가 곧바로 맞닥뜨려 했던 팔레스티나 원주민이 하나였다. 예리고와 아이 주민을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은 바로 히위족이었다. 여호 9장 1절부터 15절. 기브온에서 사는 히위족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호 관계를 맺은 도시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 11장 19절. 11장 또한 기원전 14세기의 아마르나 문서에서 예루살렘 왕이
후리족의 모성신을 뜻하는 헤파의 종이란 이름으로 제시되고 다윗이 야훼께 친교제를 드렸던 타작마당의 소유주의 이름이 후리어로 주님의 이라는 뜻인 아라우나인 것을 보면 사무엘 24장 15절부터 25절 다윗에게 참락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 여부스 사람 사무엘기 5장 6장 10절 6절부터 10절 또 후리족이었던 것을 보인다. 이렇게 기브온 주민과 여부스 주민 등 후리족은 가나안 전쟁에서 살아남아 이스라엘 후손들과 섞여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 9장 22절부터 27절 15장 63 아브라함이 야훼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머물러 살았던 곳이 후리족의 중심지였던 하란이었던 까닭에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4절까지 이스라엘과 후리족의 풍습은 서로 흡사한 부분이 많다. 자식 없는 사람이 상속자로 담기 위해 양자를 드리거나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 몸종의 소시를 드리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 행위 양자를 드린 이후에라도 본부인이 자식을 낳으면 상속권이 친아들에게로 돌아오는 것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하는 행동과 수호 신상에 집착하는 라반의 모습 창세기 31장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하는 것 신명기 25장 5절에서 7절 등은 모두 후리족의 영향권에 있었던 누지 문서의 내용과 자주 비교되고 있다. 월간 성서와 함께 95년 9월호 234호 참조 위키백과에 따르면 근동은 아나톨리아와 레반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등 유럽과 가까운 서아시아 지역을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나톨리아는 현재의 터키를 말하며 메소포타미아는 현재의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반트 지역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근동이라 하면 현재의 터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요한 신부님의 글에 따르면 후리족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코카서스 남부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후리족이 그곳에서 레반트 지역을 이주해왔다면 후르리인 근동으로의 이주에 오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극동이 아니라 근동으로 이주가 옳은 것이죠. 제카리아 시인의 책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 지구 문명 연대기에 나오는 후르리인 근동으로 이주의 오타이며 잘못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책에서도 후르리인을 아리안족과 연계해서 다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레바논을 이르는 삼나무 지역이 아니라 고대의 삼목나무 지역이 다른 곳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오요한 신부님의 글에 따르면 성서에도 호리로 불리던 후르리인들은 차츰 그 명칭이 휘이족이나 여부스족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죠. 후르리인 극동의 도착이라는 오타라는 실수로 인해 빚어진 오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구려와 후르리인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 또한 일부 보이는 사실로 간주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